예, 빨간 거. 반갑습니다. 누르신 걸 알고 있는데. 아,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죠. 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포위가 돼가지고 멸망 직전에 있을 때, 그때 왕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항복하라고 하는 문서, 그거를 이제 펴놓고 기도를 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 항복을 권유하는 그 문서를 이제 펴놓고 기도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국가적인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어떤 뭐 법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정치적으로 제2차 탄핵 때는 이제 종북좌파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 문재인이가 정권을 탈취해서 5년 동안 정말 어려웠죠. 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간신히 정권 교체를 했더니 또 2년 만에, 이건 뭐 임기 중간에 또 탄핵을 당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냐. 제가 오늘 그 한약빵집을 잠깐 갔었거든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그부터 1월 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택시기사 얘기도 했잖아요. 이제 전국에서 택시가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천안하고 아산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택시 타고 이용하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개학이니까 돈을 엄청 벌 텐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모님들이 용돈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다 돈을 안 쓰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 특히 식당들이 거의 다 폐업 수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려면 안보가 위태하잖아요.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를 적과 통일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핵가변하면서 이런 안보가 흔들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2차 탄핵 때 군대가 완전히 뭉개졌지 않습니까? 군대가 완전히 협박에 의해서 군대 체계가 무너지고, 또 점점 이번에 심각하게 된 게 이제 중국의 간섭, 너무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 각 분야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금 뭐 한국인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거의 화교들이 다 받을 정도가 되고, 제가 경찰한테도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특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채로 경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교들이. 그러니까 뭐 이미 경찰 내에도 이미 많이 들어왔고, 또 뭐 법조계뿐만 아니라 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안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려고 한 목적이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가 있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탄핵을 앞두고 지금 탄핵 인용이냐 탄핵 기각이냐 각하냐, 이 결정에 따라서 엄청난 그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께서도 집회뿐만 아니라 회의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때도 교회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애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정말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성경적으로 있어서 결국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왔죠. 그래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왔는데,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갑자기 본국에서 혼란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철수할 수밖에. 그런데 또 마침 무슨 병이 들었는지 100만 대군 가운데 18만 8천 명이 중간 지휘자들이 죽은 거예요. 아마 이제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래서 이제 그랬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죽으면은 전쟁을 지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다가 이 사내리 왕이 또 어떤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동안에 이제 자객을 보내가지고 암살을 당하는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종북좌파의 수계인 이 김정은, 시진핑, 또 김정은, 또 문재인, 또 이 이재명 정말 급사를 해서 어떻게 할지 아니면 또 이 중간 지도자 또 앞에서 설치는 애들이 많잖아요. 제가 오늘 공식 카페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오늘 대학생들이 3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차는 이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기자회견을 했고 2차는 그 시국선언을 했더니 대진연이라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진연이 어떤 단체인지 고발하는 기자를 했고 네. 오늘 3차 기자회견은 뭐냐? 자기 대학 출신 중에서 부끄러운 정치인들을 성토하는 네. 겁니다. 네. 근데 너무 잘해요. 그래서 맞아요. 제일 먼저 한양대 대표가 나와서 하는데 누구를 비판합니까? 추미애. 추미애를 보면 너무 부끄러운 정치인이다. 임종석이 있잖아요. 자녀들 비리 뭐 이런 거에서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누구? 정청래.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과거서부터 정녕 알고 있으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그런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법사위장까지 돼가지고 이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학교 누구요? 이재명이.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의에 살고 이에 죽는다가 모토거든요. 그 중앙대학교가 이승만 박사와 결혼할 뻔한 임영신 박사가 세운 학교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그 우남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박사 호를 따가지고 중앙대학교 그 이재명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외국어대학교 임수경이, 임종석이. 그래서 하고 다섯 번째에 경희대 대학생이 나와가지고 아주 우리 영어랑 똑같아. 최악 중에 최악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최악 중에 최악. 그래서 신랄한 대표들. 그 조원진 대표님의 말씀이 딱 맞잖아요.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혜택을 받았어도 그건 혜택은 혜택이고 정치는 정치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문재인의 붉은 적폐를 청산해야 되지 않는데 안 하니까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제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이 왜 중요하고 또 이 전쟁의 핵심이 뭐냐?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각하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핵심이고 이게 승리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어 대학생이 첫 마디가 뭐냐면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외국어 대학교 이렇게 나오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1차 탄핵도 제대로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대학생 25세라고 그래봐야 10년 전이면은 중학생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를 알고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당당하게 국부라는 말을 쓰고 또 저희도 지난번에 했지만 5.16 방공 무별 구국혁명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 청년 세력이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아스팔트에 나온 우리 태극기 국민과 또 정치가 조원진과 결합했는데 이제 세 번째 이 청년 세력이 결합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승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문교 집사님이 그런 내용 아주 자석에 달라붙듯이 착 달라붙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차고 다녀요. 이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자석에 붙듯이 그럴 때가 분명히 올 거고 우리 공화당은 계속 그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돈만 있다고 한다면은 청년들을 추천해가지고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실력과 아량을 가진 게 우리 공화당입니다. 아멘. 조원희 대표님께서 철저하게 그런 꿈이잖아요. 우리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청년들을 키울 수 있는 역량과 또 활약. 지금 국민의힘이 그걸 발사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눈치만 보고 숟가락만 얹으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강령이라든지 역사적인 시작이라든지 또 그런 정치육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링컨이 왜 상원의원도 떨어진 사람이에요. 상원의원도 떨어져가지고 코가 쑥 빠졌는데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가가지고 아들 입학식이나 가야 되겠다 해서 하버드 대학 가다가 뉴욕에 잠깐 들렸는데 바로 이 비처 목사님이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비처 목사님이 또 링컨을 초청해서 좀 설교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도 청년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노예제도 때문에 연방이 분열되고 남북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아마 그런 위기 상황이 되니까 청년들이 미래가 걱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던 차에 링컨이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또 연방의 분열에 대해서 또 전쟁 위기에 대해서 뭔가 소신이 있고 좀 나름대로 해결책이 있다 이러는 소문을 듣고 우리도 그 연설을 좀 듣게 해달라.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대학에서 해달라. 그래서 쿠퍼 유니언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학과 대학입니다. 그 강당에 초청해가지고 원래는 주일날 주일 설교하려고 하다가 그게 캔슬이 되고 월요일날 그 학교 강당에서 연설하게 되는데 그때 링컨의 연설이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아멘. 그 연설의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원주 대표님의 연설하고 똑같다는 거죠. 아멘. 첫째, 바로 이거는 노예제도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 남북 간의 갈등, 이거는 정의와 진실의 문제다. 이건 인권의 문제다. 자유의 문제다. 오히려 남북 전쟁의 위기는 바로 우리가 이 노예를 착취한 죄악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된다면 이겨야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연방을 지켜야 되고 노예지들을 폐쇄해야 되고 노예지들을 반대하는 이 세력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역사적인 책무다. 조 대표님 계속 그렇게 역설하잖아요. 우리 역사적인 책무다. 자녀,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정의, 진실의 문제잖아요. 자유수의 문제잖아요. 계속 우리가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그 집회하면서 지금 청년들이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연설도 많이 하고 구호를 하는데 대통령 윤석열이란 말이 자발적으로 아직도 안 나와. 그 탄핵 때 우리 겪어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형집행정지 해달라, 석방해달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인권의 문제다. 얼마나 처절하게 윤석열 검찰총리 앞에서 했습니다. 그 1차의 원한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받는 데서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윤석열 대통령 구에 윤석열이라는 말이 자발적으로 안 나와. 진짜 안 나올 때. 그러나 그래도 이게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석방돼야 되기 때문에 또 어쨌든 보수파가 뽑은 보수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 정권과 힘을 합쳐서 뭔가 이뤄내기 때문에 우리가 투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자, 그래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문제가 뭐예요? 히스기야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와 개인의 질병이 동시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를 구원했는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3일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 유명한 벽면 기도를 합니다. 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응답이 왔잖아요. 15년 생명이 연장받았지 않습니까? 자, 15년 생명이 연장이 받으니까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제사회라는 게 소문이 뻔한 거 아니에요. 야, 아수르 제국한테 다 멸망당했는데 남유다 왕국만은 침공을 못하고 오히려 사네립 왕이 죽는 일이 일어났고 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신생 제국인데 바벨론 제국이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냈는데 이거는 겉으로는 사신이지만 뭐예요? 정탐꾼이지.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진을 보냈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자랑했잖아요. 내 탕구를 보여주고 모든 보물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풍왕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바로 바벨론 사신이 온 거는 겉으로는 아수르 제국에서 구원받은 걸 축하하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히스기야 왕을 축하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남유다 왕국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그 정탐으로 온 겁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거 다 가져가라고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뭘 했어야 돼요?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를 증거했어야지. 이건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지혜로워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앙이 이걸로 우리 국민들이 다 일치단결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명연장 받고 또 자기가 구원한 것처럼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내탄 걸로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이번에 탄핵 기각이라 각하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위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탄핵 각하는 기각이 와봐요. 쟤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길길이 날겠지.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더 큰 쓰나비와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듣지 못하고 오히려 야, 나 15년 더 살게 됐다. 아니라면서 했을 때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세 가지를 잘못했는데 세 가지가 문제는 첫째, 제일 중요한 국제 정세를 몰랐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국제 정세입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 제국보다도 더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또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보다 더 강력하게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망을 몰랐던 거지. 그 국제 질서와 국제 이걸 모르니까 오히려 내탕구를 다 보아줬다가 아수르 제국한테는 구원을 받았지만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국제 정세, 국제 질서. 지금 조 대표님이 집안 YTN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컨트롤 타워가 중요한데 지금 경제 전쟁, 미국과 러시아 이거 얼마나 지금 심각해요. 이때 정말 컨트롤 타워 국가 지도자가 있어서 트럼프와 잘 협력을 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해가지고 오히려 이득을 지울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전략도 막아낼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거기에 또 우리가 들어가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또 그야말로 자유통일도 갈 수 있는 정말 천지길을 기운데 말이에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국제 정세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한 게 바로 이 신앙으로 하나된 단결이 국민적 결합과 단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결해서 자유통일까지 시원할 시원치도 않은 판에 이게 국렬이 분열돼 가지고 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차세대 교육입니다. 청년교육, 차세대 교육. 그래도 다양한 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깨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일이고, 걔네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리틀 조원진이야, 리틀 조원진. 좋은데 하는 말은 똑같이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청년 세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 때 망한 거예요. 최악의 왕이에요, 최악의. 왜? 자녀교육 실패했다는 거지. 국제교육, 신앙교육, 역사교육, 그리고 자녀교육, 이 세 개가 중요한데 히스기야가 바벨론 세계 구원받고 나 15년 생명 연장 받았다. 이 세 가지를 등한시한 그에 의해서 결국 므낫세 왕 때 바벨론 세계에서 완전히 망하는 비극이 왔다는 거야. 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번에 다행인 것은 이런 청년 세력들이 확정이 되고 그런 청년 엘리트들이 이제 정치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깨끗한 정치를 해야 되고 또 민생의 정치를 하고 또 통일의 정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국제 정세도 또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적인 통합. 지금 교회도요
쫙 분열됐잖아요. 탄핵 찬성하고 탄핵 반대로 쫙 분열돼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또 감사한 게 그럼 놀라웠게 신학대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신학대학이 장려가 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김일성, 김정일이가 88 올림 끝나고 고민을 한 거야. 야, 우리가 해방 당시에는 북한의 시야 자원도 많고 모든 이 자원도 많고 또 건설도 많고,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게 평양에 다 엘리트가 다 있었습니다. 은행도요. 평양의 조선은행이 상해보다도 더 커, 만주보다도 더 커, 경성에 있는 시장보다 더 커. 왜? 그 정도로 발전했으니까. 백화점도 더 컸고. 그래서 풍부하니까 포퓰리즘이 통하는 거예요. 나눠주겠다는 게. 남한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됐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3년 만에 5년 만에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저희 전쟁 일으켰다는 거 뭐야? 탱크도 있지.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게 있어가지고 3일이면은 전쟁은 끝날 뻔한 그렇게 막 강했는데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왜 졌냐? 왜 졌냐? 토요일 했는데 결론이 뭐냐? 나만의 기독교 세력 때문이다. 나만의 기독교 반공주의, 민족주의, 이 기독교 세력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 세력을 파괴시켜야 되냐?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독교에 간첩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뭐 법조계에 보냈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거보다 먼저 기독교계에 먼저 보낸 거예요. 신학교에 먼저 보낸 겁니다. 신학생과 교수들이 이게 종북좌파 사상으로, 겉으로는 뭐 인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종북좌파 사상에 그 유명한 여러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오 고영원이죠. 걔가 종북좌파입니다. 노래는 얼마나 그럴듯해. 네. 교회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정치적인 사상은 종북좌파 사상이에요. 신학교가 그렇게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을 계기로 신학교에서 이제 탄핵 반대 이런 시국선을 하고 하는 게 고무적인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 빛의 자녀들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거는 탄핵 반대냐 찬성이냐, 윤석열 지지냐 반대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이게 정의로운 거냐 불의한 거냐, 이게 거짓된 거냐 진실일 거냐, 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도 다행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가지고 신학교에서부터 있고, 지난 이제 화요일 날은 제 목요일 감신대에서 했어요. 감신대가 또 희한하게 또 이 자유주의 시장에 먼저 들어가지고 굉장히 또 종북좌파들이, 그래서 교수들이 다 초창기에 그 계엄정보 내란 이거 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국선을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퇴학에 그런 협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 형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회견은 신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장 악랄하게 한 거예요. 감신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형태로도 했고 또 현수막도 걸었어요. 그래서 외국어 대학교에서 할 때 조원진 7, 8학번 조원진 정치외교학과, 또 최민선 포르투갈학과 해서 시국선 지지한다는 것처럼 이번에도 제 이름으로 중앙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조시철 그랬어요? 17학번 또 선교사 이렇게 해서 딱 붙였습니다. 가미단.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저기 현수막 붙이신 권성대 단장님이 또 이제 우리 공화당 또 부정선거를 밝히는 계엄령은 정당하다, 또 내란 수계는 이재명이다, 이런 현수막을 이렇게 붙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런 빛의 역사가, 정의의 진실의 투쟁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소망적이라고 믿고, 우리가 더욱더 이런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10년을 투쟁했는데 열매를 맺을 때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또 인내하고, 또 우리가 더 서로 격려하고 또 이해하고 또 협력하고 해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도 이 시위에 집회하죠.
아마 이제 또 24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 선거를 먼저 한다니까 그 주 말이나 또 4월 달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집회가 계속 될 때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많이 나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청년 세대들하고 점점 결합해 나갈 때 그러면서 그야말로 양심적인 보수 세대들이 열어나가고 또 감사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든 나올 때 또 이렇게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소망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탄핵 기각 각하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큰 위협이 올 수 있다는 걸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의 위협에서 기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자기 생명연장까지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돼가지고 자기 임기를 보장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일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했듯이 이런 걸 교훈 삼아서 그리고 여기 핵심 거는 바로 이 국제정세 이거를 잘 알고 그 다음에 국민통합의 이 역사 그 다음에 청년 차세대 교육 이거를 잘 아는 그런 정치 세력과 정치가들이 결합해서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정치개혁 또 국가개조 그 다음에 자유통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